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보 공개 수준을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해경의 수사 결과 뒤바뀐 이후에 정보 공개를 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라는 데는 여야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공개할 것인가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대통령 기록물, 이걸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의 기록물은 그 소관이 이제 그 부처 기관의 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놨다라는 걸 하태경 의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해수부의 해남부의 네. 이런 유권 해석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정상적인 그 유권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이제 보고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간 이제 그런 문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내린 보고서가 이제 또 있지 않겠어요?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을 내린 각 부처로 내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가 가능한 상태로 이번에 일단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 온 거죠. 주로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주로 대통령 기록물로 묵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올라간 보고서도 보통은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이 다 각 부처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묵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뭐 사실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보안상 좀 기밀 사항들도 논의를 하게 되고 하니까 예. 그걸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보통 묶어놓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기관에서 보고 올라간 것, 그다음에 지침 내려온 것 이거는 다 공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자료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 중에 뭔가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쪽의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열릴 정보가 좀 유익한 정보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제 특히 이제 월북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누가 그거를 주도했느냐 하는 거죠. 군 쪽에서 그걸 주도를 한 건지 아니면 해경 쪽에서 뭐 월북으로 보인다라고 주도한 네.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주도한 것인지 이제 이건데 해경은 뭐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볼 때 뭐 실제로 그렇게 해명하고 있기도 하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감청 자료 기반으로 해서 월북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규정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청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방부 소관 사항인 거고 그와 관련해서 그걸 월북 여부로 판단 내리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국방부도 이제 관계할 수 있고 청와대 안보실도 관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 태스크포스 지금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가안보실의 지금 뭐 서주석 그 처장이 이제 이걸 좀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건대 그 추정입니다. 예. 뭐 다른 사람이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이제 관계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전에 부처로 이제 이걸 월북으로 그 해석을 내리는 게 좋겠다 또는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뭐 그 당시에 해경이 발표를 했으니까 해경 쪽에 지침을 내렸다면 그 지침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일단 이제 확인을 먼저 하겠다. 이제 그런 거로 보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나서 정돈된 상황에서 지침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뭐 국방부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다 이게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것은 왜 그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고 공개를 안 하느냐 하는 원천적인 그 이유를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거는 대통령 통치 행위 때 했던 일들을 충분히 기록을 남겨서
후세 평가를 받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행안부의 뭐 이런 유권의 해석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예. 행안부에 남아 있는 자료를 청와대에 발송한 자료나 접수한 자료를 공개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 여기에 바로 핵심은 뭐냐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부터 하면 되는데 계속 뭐 국민의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부터 보자 예.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예. 이제 꼬인 건데요. 일단 국방위가 국회 그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비공개 회의록 그 공개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안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국방 자산이라고 하는 안보 감청 자산의 원천 소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면 됩니다. 과거의 여당이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것에 국방 자산도 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기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예. 총체적인 국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부분적인 어떤 보고를 했는데 이 여부도 정부 여당이 결정할 일이지 그걸 계속 북풍몰이에 사용하면서 마치 뭔가 숨기고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가면서 꼬인 겁니다. 순서를 밟아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민주당도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TF 꾸리기로 했잖아요.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를 보면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TF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건의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격화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월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행위가 일어난 곳,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걸 쟁점을 놓고 그 행위가 일어난 곳이 북한이고 우리 이제 이 남한 한국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어쨌든 정보 자산 말고는 대체로 해석의 문제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결론을 낸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겠다고 덤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미 국민의힘의 일부 말도 나왔지만 본인이 설사 북한에 내가 월북으로 왔다라고 말해도 예. 그거는 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왜 월북으로 모느냐 이렇게까지 나온 마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개가 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공방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요.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이 알 수 있는 정보까지 최대한 공개하고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결단을 내려서 정리해야 될 문제지 계속 이렇게 북풍의 어떤 현상으로 몰고 가면 정치적으로 혼란만 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SI까지 진짜 까자고 하면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 공개 가능성 국민의힘이 응하겠습니까? 뭐 저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 그건 이제 검토를 하겠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 정보 자산이 뭐 외부에 노출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청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뭐 공개를 해도 굳이 뭐 이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그 부분 이제 판단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국민의힘 TF는 어찌 됐건 진상 규명에 지금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TF는 진상 규명보다는 다분히 좀 방어형. 지난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방어형 이게 좀 TF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TF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사실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찌됐건 뭐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앞장서 해왔던 일이기도 한데 그런 맥락에서 여야 공이 이건 뭐 해당 위원회에서 일종의 그 어떤 통합 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좀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전략을 만들어서 이걸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 합의한 대로 양보하겠다. 단 국민의힘도 합의한 대로 사개특위 구성하는데 같이 협조해줘라. 그리고 검수완박 관련된 소송도 취하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금 단칼에 거절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또 역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어떻게 좀 이 원구성 협상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원구성 협상 문제에 대해서 원론을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양당제에서는 단 한 석이 많아도 모든 상임위를 다 차지하는 게
원론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많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88년에 여소야대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그 의석 분포만큼 이제 상임위를 배분했는데요. 이걸 이제 제도화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원 구성을 협상해야 되는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참 왜 원을 구성하는데 협상하지? 이런 이제 원천 노무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법사위가 계속 상원처럼 자구 심사를 하면서 모든 법안을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일정 정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법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남아 있고 또 그것이 60일 정도의 어떤 지체 사항을 연출할 수 있고 이러니까 법사위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다행히 뭐 민주당이 이제 결단해서 법사위를 넘기기로 했고 이거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국회가 입법을 만들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입법을 하는 거니까 입법을 해가는 곳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또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 야당의 몫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21석만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을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170석 가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법안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했고 오히려 이제 지금의 정부 여당이 이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 의지를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뭐 국회 선진화 사개특위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소위 법안에 대한 뭐 권한쟁의 소송을 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철회해가면서 네. 정상의 의지를 좀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양보를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칼에 거절을 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을 걸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이 법사위원장 이제 주기로 합의했을 때는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법사위 권한이 너무 좀 많으니 이걸 일부 좀 조정 좀 하자 이런 정도까지 선에서 네. 이제 합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따라붙었냐면 검수완박 입법 인정해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헌법위헌인지 아닌지 판정받는 권한쟁의 소송 이것 취하하고, 예, 그 다음에 사개특위 뭐 이제 검수완박 입법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사개특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개특위 구성에도 빨리 합의를 하자.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한때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었죠. 그러다가 당내 반발이 있는 바람에 다 철회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검수완박 입법을 일단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 여부를 좀 우리가 판정받아 보겠다라고까지 이제 일단은 결론을 내린 상태라는 거죠. 그 내린 상태를 다시 이거를 되돌려서 검수완박 입법을 인정하라고 하니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도 이걸 다시 또 이거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이제 이 그런 명분이 이제 합의 정신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우리도 합의 정신 지키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너도 당신도 같이 합의를 했었던 그 합의 지켜라 이런 명분이라서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에선 또 명분이 좀 부족해지는 것도 권성동 사실이거든요. 원내대표가 그 당시 한번 합의해 주는 바람에 이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요. 발목이 잡힌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 됐건 그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은 다시 이제 이 번복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 합의 내용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자기가 어찌 됐건 최종적으로 결정 내렸던 거를 다시 또 번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에 자기 부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이걸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또 받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합의안 검수완박 입법 관련한 합의안 받았을 때처럼 또 당내외에서 또 엄청난 비난에 또 시달릴 우려가 높은 거죠. 자 이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이것도 지금 받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당내 비난도 당내 비난이지만 계속 이렇게 원구성 협상 지연되면 국민들 비난도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담도 한쪽에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내가 합의를 좀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제 알겠습니다. 의사를 내비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래 좀 진퇴양난이라고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 SNS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이틀 동안 열린 워크숍에서도 이재명 의원 전대 출마하지 말라.
라는 의문들의 성토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르면은 7월 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전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최대한 늦게 전대 룰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불출마 여론도 조금은 사그러든 후에 출마의 가닥을 잡으면서 공식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은 출마에 무게를 두고서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전대 룰이라든지 뭐 협상의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출마의 무게를 뒀기 때문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행태의 흐름으로 보면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그 같이 뜻을 같이 모아가야 될 이제 원내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또 이재명 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또 당대표까지 되는 것의 이유가 이 갑옷을 입고 방패까지 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국민적 의혹도 있고 그리고 다음 대선은 5년이나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너무 빠르게 시동을 걸면 그 자체가 또 동력이 사그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말대로 지금 당대표를 맡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상당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고민할 거라서 지금은 예단하기 힘든데 지금까지 가져온 그 출마의 속도나 무게로 보면 출마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그 모양도 필요하고 본인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108분내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 의원 같이 불출마합시다라고 하면서 불출마 가능성 시사했었던 다른 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현재 지금 이재명 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분들 중에서 단일한 후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내세우곤 할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른 불출마를 선언했던 분들은 아마 출마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의원 출마할 것인지 만약에 출마한다면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네. 108번내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잖아요. 고정값인가요? 그냥 마음 딱 비우면 되는 건데, 그죠? 마음을 못 비우기 때문에 108번내까지 하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여전히 이 출마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 지금 나 출마 안 할 테니 당신도 출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대부분 일단 출마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일종의 단일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재명 대 이제 단일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상황도 만만치 않아서요.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했다, 비공개로 만났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이걸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양측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온도차가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데 그게 어느 쪽입니까? 대통령실보다는 이준석 대표 쪽일 가능성이 높다. 네. 요즘 본인 입으로 자기 정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 정치 굉장히 맹렬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조차 그 과연 누군가 흘려서 그게 보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흘린 주체가 대통령실일까요? 전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왜 흘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일단 활용을 하려고 하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윤리와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지금 윤리위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본인의 정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본의 아니게 윤핵관들하고 지금 갈등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 분리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필요한 거죠. 네. 본인은 어찌됐건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더해서 본인의 팬덤도 있잖아요. 네. 이 두 세력을 갖고 가면 이 상황을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여론전으로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윤핵관들을 약간 좀 일종의 고립시키면서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세력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죠, 프레임을. 그 프레임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략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뭐 정략적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네.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 전체에서 보면 하늘에 태양이 대통령이라고 하나 떠 있는데 또 다른 당대표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 당대표는 이 태양이 사실은 달이면 상관없는데 스스로 발광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 대통령제 하에서 당대표 위상이 현재처럼 이렇게 강력하면 어쩔 수 없는 숙명적으로 이런 대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하고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부인하고 관계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에게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마라.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큰 원칙을 밝히지 않는 한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고 한 번 흔들었더니 윤핵관도 흔들고 윤핵관 아닌 사람도 흔들고 최고위 내에서도 흔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된 파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꼭 물러나는 게 또는 여기에서 하차하는 게 꼭 좋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진동이 이렇게 파동처럼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태양과 당대표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태양이 공존할 수 없는 그 원리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굳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을 보고 윤리위 결정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내 문제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 건가? 굳이 나의 대통령실과 당내 내홍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좀 시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설사 이제 비공식 회의를 했더라도 네. 분명히 대통령실은 이건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과거 국정의 어떤 흐름에서 과거 이제 이 뭐 공천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대통령 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거리를 둔다라는 원칙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라는 이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간의 혼선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혼선은 아니라고 대통령실도 수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표현의 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정밀 조율이 안 된 탓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완전히 지금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처 특히 이제 장관들하고의 소통도 그렇게 기민하게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살짝 결이 다른 이제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번은 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통령의 네. 발언과 이 또 그 관계부처 장관의 이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어찌됐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한다는 거. 큰 기조에서의 어떤 그 서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그 내용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완전히 서로 합의가 돼서 지금 시점에 발표하자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 노동부 장관이 조금 좀 너무 좀 약간 앞서간 면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 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서로 어떤 호흡이 좀 안 맞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라도 사후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그냥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그 발언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마다 하는 그 멘트 자체가 네. 메시지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이게 충분히 정무적으로 조율이 돼서 지금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침 출근길 발언 중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본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인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에 참모들한테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미세 조율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점점점 조율이 조금 잘 돼가는 방향으로 좀 가고는 있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표나 방향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각의 책임을 돌리고 내각이 확실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또 출근길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 말실수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총체적 그러니까 삼각형 전체가 다 확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이런 흐트러진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최종 확정안이다. 이런 표현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정정을 해서 다시 바로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